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HLB 그룹주들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아직 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 오늘 2020년도 새 시장이 시작되면서 평소하고 틀리게 10시 정도에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아직은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 9시 4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50분이 되면 동시효과가 될 거고 HLB 그룹주도 이제 그동안 많이 지지부진하고 올해는 좀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나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가져보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자,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승인 여부 얘기가 좀 있죠. 이제 승인이 곧 발표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번에 VN익스프레스에서 이 보호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 WHO의 충족 기준이 50%를 넘었죠. 51.6%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제 VN익스프레스가 베트남 대표 언론이죠. 에 따르면 나노코박스 보유량이 거의 52%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베트남 자문위원회 위원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그랬고 보건부가 곧 백신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핀포인트의 김성기 기자님의 출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42일에서 90일 동안 보유율이 86.7%, 라고 이후에 120일 이후에는 78.5%, 180일 이후에는 51.6%인 걸로 나타났고 중증 진행에 대한 보호가 92%, 사망에 대한 보호는 100%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좀 이러한 이 좀 베트남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호재를 좀 잘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추세는 우하향이 맞죠. 특히 대차거래 정도를 좀 살펴보면 대차거래는 이제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날 꼭 살펴드리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는 신규 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한 상환 수량도 크게 없을 정도로 대차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역시 공매도가 많이 나오죠. 거의 공매도가 9%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HLB 발목을 붙잡고 또한 좀 리스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대차 거래가 많이 늘었어요. 한 12월 29일 날 140만 주 가까이 들고, 그리고 12월 30일 날 역시 90만 주. 이틀 동안 거의 230만 주의 공매도가 나와서 이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죠. 공매도 비율도 한 6%대 늘었는데 대단하죠. HLB 생명과학 공매도 세력들이 괴롭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건 공매도가 늘어나든 어떻게 됐든 주식은 추세에 항상 순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저번 달에 다행히 잘 지켜줘야 될 60개월선 지켜줬고 예전에 저점까지 밀린 거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간 심하게 밀렸죠. 돌아나갈 자리도 됐고 60개월선 가격이 34,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34,800원으로 위에 있어요. 따라서 34,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항상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주봉에서는 이제 5선 돌파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아직은 5주선 위에 그래도 잘 붙어 있고 5호선 밑에 간간히 붙어 있어서 이번 주에 5호선만 돌파해 주고 안착해 주면 2주부터는 옆으로 가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나고 돌아나갈 수 있는데 어느 좀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원체 많이 떨어졌죠. 이때를 기준으로 나눠진 나노코박스 관련 좋은 이슈로 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예전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241선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한번 땡겨주는 좀 한두 번 급등하거나 반등해줄 만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물론 더 밀릴 수 있기도 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역시나 기본적으로 5일선 같은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HLB 같은 경우 특히 주봉에서 5주선을 못 돌려놨기 때문에 일봉에서 5일선과 이전 변곡점을 또 깨게 되면 또 무너지니까 이러한 가격대를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HLB 생명과학은 이제 천만 다행으로 저번 달에 좀 20개월선 위에서 넉넉하게 끝내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 20개월선 위에 있는 즉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20개월선 가격이 12,000원대가 돼서 12,000원대를 기준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이제 이 저번 주에 좀 올랐기 때문에 5주선이 떨어지는 각도로 인해서 5선이 올라가게 된 거죠. 따라서 5주선의 가격이 12,230원, 역시나 12,000원에서 12,23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잘 꼼꼼히 챙겨보는 게 좋고, 일봉에서는 언제부턴가 옆으로 가고 있죠. 제가 주식이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옆으로 가줘야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은 이 점에서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도 나노젠 나노코박스에서 올라갔다가 그 부분을
거의 다 거꾸로 토해내는 이런 상황이라 이제 그만 돌아가 줄 만한 위치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은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 241선 위에서 출발하고 깨지 않거나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는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추세를 틀어줄 확률이 있어요. 추세의 턴은 중기 추세인 주봉에서 확인하는데 5주선 돌파 안착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돌파하는 상태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HLB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마릴라 외국인이 좀 빠져나갔죠. 그동안 외국인들 잘 모았다가 마릴라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개인만이 홀로 매수했고 기관 금융투자가 빠져나갔습니다. HLB 생명과학 역시 외국인들이 이제 마릴라를 매도를 했고 개인이 홀로 매수를 했는데 어쨌거나 수급은 왔다 갔다 하죠. 요새 한쪽에서 외국인이 쭉 들어온다든가 개인이 쭉 들어온다기보다는 전체로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자, 넥스사이언스가 월봉에서 위치가 딱 10개월선에 걸렸죠. 이 10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21,800원대가 됩니다. 21,770원이죠. 딱 그에 걸친 거죠, 지금. 딱 요 자리 깨게 되면 이전 저점대까지 다시 밀리고, 오늘 이 위에서 올라간다거나 5일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상당히 좋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위 긴 꼬리 달고 잘 올라섰죠. 좀 지지부진하다가 목요일 금요일날 잘 올라가서 5선이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변곡점을 좀 깔끔하게 뚫어놓은 게 보이죠.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다행히 저점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서 21선이나 5일선만 지켜주면 다시 돌아나가게 되면 역시 나노젠 관련해서 3대 주주기 때문에 제일 빨리 반응하는 게 이 넥스사이언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곡점의 가격이 21,850원대 이 근처에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양봉으로 떠서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밑에 변곡점 오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고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봉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크게 상승했다가 좀 밀렸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10개월선이든가 이런 변곡점, 정고점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해 보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HLB 그룹주 중에 제약주인데 HLB 제약이 20개월선을 깬 게 여기에 못내 지금 위험하거든요. 저번 달에도 못 들려놓고 이번 달에도 역시 20개월선 회복해주지 못하면 추가로 더 밀릴 수 있고 5개월선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고 주봉에서도 아직 5선 회복을 못 해줬죠. 물론 저번 주에 좀 이쁜 이 십자 양봉으로 인해서 돌아 나갈 수 있고 돌려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돌려놓게 되면 추가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241선을 기준으로 꽤 이제 밀렸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간격을 모아주는 한두 번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죠. 밀려도 너무 많이 밀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하지만 주식의 바닥을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저점이라든가 다시 5일선을 파고 깨고 내려올 때는 꼭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HLB 테라피우틱스가 그럭저럭 잘 버텨주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5개월선에서 잘 끝나주었고 저번 달에 역시나 이 다음부터도 5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주봉에서 보면 20주선을 깨놓은 상태예요. 따라서 이번 주 20주선까지 살짝 올라갔다 깨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전저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면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친구는 13,000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 항상 박스권에 있고 13,000원대가 매수해 볼만 해요. 당연히 깨면 손절해야 되고 13,000원대가 오게 되면 역시나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고 그 가격대가 월봉에서 5개월선 근처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가지고 꼼꼼히 한번 보시면 아마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HLB에 일단 인수가 된 노터스가 순간 이제 뭐 재료 소멸, 뭐 차익 실현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죠. 월봉에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잘 지켜줘야 될 20개월 선에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자, 이 점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주봉에서도 20주선 꼬리 딱 찍고 돌아섰는데 일단 대량거래 긴꼬리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차트적으로 볼 땐 20주선 즉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는 상당히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241선 기준으로 잘 좀 버텨주고 있죠. 이 241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해져요. 깨게 되면 장기적인 지동평균선이 240선 깨게 되면 이렇게 또 오랫동안 밑에서 횡보하거나 고생하고 돌파 안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41선 기준으로 꼼꼼히 잘 대응을 해야 되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241선 기준으로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할 수 있는 이런 대응 방법을 갖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HLB 파워를 보면 월봉에서 제가 20개선 지켜준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500원에서 1,600원대 매수하는 게 제일 좋고 저번 달에 잘 지켜주었습니다. 주봉에서는 이제 중기 추세에 우선 못 돌려놨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역시나 더 큰 이동 평균선이 월봉에서 20개월선이 중요한 지표 기준선이 되고 일봉에서는 240선 밑에 깨놓고 한 번 돌파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투바닥 그려놓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저점인 1,5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240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갈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HLB 파워는 1,5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 HLB가 올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